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개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현재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남은 2주간 펼쳐지는 본선전에서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보시죠. 네,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이영빈입니다. 네, 우리 이영빈 파트너, 이영빈 대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한국경제TV 실전대회 최초 트리플 우승, 지난 시즌 우승자 이강무입니다. 시즌2의 우승자, 우리 네. 이강무 대표, 흑팀 감독이었죠. 네. 네, 이강무 대표 함께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선 1등을 꿈꾸고 있는 안인기입니다. 뭔가 지금 스물스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인기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현재 1등을 꿈꾸고 있는. 네. 결승 1등을 하셔야 되는데 본선 1등을 꿈꾸고 계셔서. 본선 1등은 결선 1등과 같이 한다고 봐야죠.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인기 대표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흑팀에서 생존해서 본선에서 또 무난하게 결선까지 갈 강제입니다. 그래, 흑팀에서 생존해서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다 흑팀에서 생존하신 분들이네요. 네. 네, 힘든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우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영빈 대표님, 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딱 둘째 주에 접어섰는데 어떻게 예선전, 본선전이죠? 네네. 생각대로 흘러가고 계시나요? 무난하게 결승 올라가시나요? 아닙니다. 다들 또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익률 보니까 다 촘촘하게 이렇게 다 붙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주에 또 더 재밌는 이런 또 수익률 경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까지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우리 강재현 대표님. 네, 예선을 정말 힘들게 올라오셨어요. 저는 본인은 아니시겠지만 그죠? 왜냐면 흑팀 자체가 네네. 힘들었으니까. 자, 본선 지금 어떠신가요? 한 주가 지났는데 네, 이제 몸도 좀 풀리신 것 같고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해본 결과. 그러니까 저 계획대로 가고 있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네,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봐서 그래서 시장 안 좋을 때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조금씩 해서 내면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만약에 가셨어요. 네, 근데 결승 못 가셨어요. 네, 그래도 후회는 없나요? 계획대로 갔기 때문에. 그죠? 뭐든지 이제 투자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전략대로 했는데 결과 안 좋다가 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강무 대표님 시즌 2의 네. 우승자입니다. 네. 이제 시즌 3의 우승자를 뽑고 있는 이 와중에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선배로서 이쯤 되면 어떤 전략으로 좀 가야 되나요? 저는 끝까지 지키는 것보다 계속 앞으로 추진하면서 예, 계속 지키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 수익률 대회는. 꾸준하게 운영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이제 저희 흑팀 그래요. 두 분 반짝반짝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영민 대표 뭐가 되나요? 이영민 백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인기 대표님. 네. 본선에 1등을 꿈꾼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뭔가 좀 꾸물꾸물 보이시는 게 있나 봐요. 약간 운이 좋으면 1등으로
결선 갈 것 같고요. 네. 운이 조금 안 좋으면 2등 봅니다. 아.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9등이네 10등이네 또 뭐 결선 진출이 목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등 아니면 2등. 아. 왜냐하면 그런 기세로 결선을 가야만 결선에서 또 1등, 2등. 그래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이 트리플 크라운 아닙니까? 그렇죠. 예선, 네. 본선, 결승 다 그렇죠. 1등 하셨죠.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네. 예선에 석팀 1등으로 올라오셨나요? 아니죠. 2등으로 올라오셨나요? 뭐 2등 정도 됐죠, 그렇죠. 제가? 2등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흑팀에서 네, 네. 흑팀에서. 2등 정도 했던 것 계속 같습니다. 2등. 모르겠네요.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본선 진출 파트너 26분의 핵심 유망주가 공개됩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인데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무료는 일단 바꿔보자.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나와 있나요? 신청 방법 없이 그냥 이렇게 무료 이벤트라고 하니까 누가 알고 이걸 진행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시죠?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 내일에는 저희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기간만 나와 있으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선 진출 파트너 2026년도 핵심 유망주 지금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안내 방법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료 이벤트 선물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이강무 대표. 네. 이강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땡큐 구글이다. 땡큐 구글이다. 네.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제 시장이 장 후반때는 좀 식어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미 증시를 조금 뜨겁게 올렸고 또 오늘 아침 우리 증시를 또 출발을 또 긍정적으로 만들었던 AI 거품론에 대한 걱정을 또 잠재웠던 구글에 대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다. 네.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게는 새로운 경쟁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좀 부담스러웠던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구글과 같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활동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진다라면은 AI 시장에 대한 또 폭넓은 다양한 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전력 비용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 이제 구글이 소개했었던 포인트를 좀 따라가 본다라면은 저전력 포인트를 좀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발적으로 AI를 또 새롭게 양성하는 기업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AI 시장을 기대해 본다. 구글이 참 땡큐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구글 네.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엔비디아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고 그 바톤을 이어서 구글이 뭔가를 네. 해결을 해주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은 AI 거품론이일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시장이 워낙에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이 좀 내려왔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는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처럼 AI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여전히 불어온다라면은 시장은 여전히 아직 거품이 크지 않다. 그래요. 뭐 거품이 진행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산더미 같은 거품이 나오는 것 뭐 뒷채만한 거품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거품이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AI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어요. 지금 구글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의 네. 포인트는 저전력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AI 관련주로 신재생 에너지 보면서 원전까지 같이 봤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저전력이라는 단어 하나에 네. 좀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위치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발전소 옆에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새로운 부지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또 주요 도시 쪽으로 이제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AI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네. 고민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AI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한시름 놓게 했던 구글의 뉴스가 상당히 반가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말과 연초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연말 정산 느낌과 내년도 계획을 내놓게 되는데요. 주요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에 대한 AI 투자 이야기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기술에 대한 소개도 될 것이니까 저는 뭐 연말까지는 적어도 AI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가져보자라고 드려보겠습니다. 연말까지는 AI 기업들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12시부터 네. 매수 뭐랄까요? 쭉 좀 조정 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뭐 다양한 원인이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네.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고 계시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이 정도의 하락으로 계속 시장이 진행될까? 물론 이제 폭락의 수준은 아닙니다. 네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적어도 시장이 좀 점심 이전에 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U자 형태로 좀 시장이 그래도 후반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장 초반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강 후약의 분위기였고 뭔가 시장 자체가 자신감이 없는 시장 같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AI 거품놀이든 아니면은 주요 관세에 따른 경기 지표를 확인해 보자는 그런 심리가 아직까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구글에 대한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요인들도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나. 뭔가 좀 투자에 대한 투자 욕구가 조금 회피성 좀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따져본다라면 여전히 좀 달러 중심의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로 자금이 많이 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증시도 같이 빠졌다. 뭐 중국 증시는 괜찮았지만은 일본이나 대만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내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투매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매수가 적극적이지 않은 공백의 시간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수가 좀 흘러내렸다라고 그래요.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 이거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이강무 대표가 네. 생각하는 전략 어떤 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차트의 위치상으로 했을 때는 좀 불안하게 느낄 수는 있거든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지난 이 사이드카가 발동했었던 위치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하는데 양봉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최근에 좀 짧은 아래 꼬리에서 지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안한 위치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보면은 주봉 차트에서 하방 지지를 좀 그래도 지켜볼 만한 이평선을 아직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세의 중심선을 좀 지키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변곡점에 있긴 합니다만은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사실은 시장에 대한 기조가 너무 힘이 없었다. 수급에 대한 공백도 있었지만 사실 너무나 좀 자신감 없는 시장에 그동안에 남겨놓았던 쌓아놓았던 모멘텀들은 또 부각을 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럴 때가 오히려 힘없이 빠진 증시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전체 시장 대금도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8조 원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숨고르기 위치로 보시고 숨고르기 기간으로 해서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선두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래도 오늘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장 초반에 있었을 때 시장을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열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반도체, 로봇 그리고 바이오도 역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연말 연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해서 좀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면은 좀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슈 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부익부 빈익빈 장세. 부익부 빈익빈 장세. 그런데 명확하게 갈려져 있죠. 네, 그런데 부익부가 아주 소수, 소수. 빈익빈은 완전 다수. 그래서 일부 종목들 위주로의 강세인데 그 종목이 시원하게 또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IT에서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ISC 같은 경우에 또 PCB 쪽의 대장, 후공정 대장주로 시원하게 또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알트라든가 노타 쭉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한번 빠르게 또 올라오면 상한가까지 밀어붙이는 모습. 그리고 또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든가 또 일부 이슈들은 뭐 천일고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힘이 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강세에 부담을 느끼고 외국인들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수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반등 나오다가도 주저앉고 올라가다고 또 주저앉고 섹터의 대장과 1등, 2등주만 반등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4월 7, 8, 9 저점 찍고 11월 4일까지 7개월 동안 거의 한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그 시장에서 최근에 3주 동안 빌빌 내리면서 또 약세 흐름 조정 보이면서 지금 고점에서 약 400포인트 가까이 내려오는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좀 괴롭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좋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길게 본다면 저는 또 시장 이대로 무너지는 장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또 대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번 더 빠진다면은 또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은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 장세라고 하는데 소수의 부익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소수라도 찾기가 힘들지만 그 소수 중에서 부익부인 종목을 만난다라는 게 그렇죠. 정말 힘들거든요. 네. 어떤 뭐 그런 신호에 쌓인 뭐 시장에서 부익부를 찾는 방법, 뭐 네. 옥석을 가리는 방법,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으로 부익부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섹터를 쭉 본다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관심 종목을 잘 세팅을 시켜놓고선 오늘 아침부터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판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로 쫓아가서 단타 단기 스윙 전략. 그다음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주,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주 체크해가지고 가는 말에 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고성장 관련된 섹터의 대장주들이 계속 우산이나 전개되다가 슈팅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메이저가 매수하면 진하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담대한 야수의 심장을 지닌 강력한 종목들로 좀 더 치고 빠지는 전략도 주요한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잘못 잡았다가 또 손실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만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소수의 부익부 장세를 잡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한 전략을 통해서 또 현금도 일부 갖고 계시면서 또 좋은 또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좀 분할 매매, 좀 차분한 전략, 짧게 대응하는 전략도 지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이 빠르신 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도 되고 그렇지 않다. 내 여건이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하시는 분도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오늘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어느 쪽이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거래소 종목은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쪽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네. 하방 포지션을 봤던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눌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닥 종목들의 매수 종목을 잠시 보게 되면은 말테오젠, 또 한스바이오메드, 또 리아켐바이오, S2W, 케어젠 약간 고점에 있으면서 한번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하나마이크론, 또 TFE 등등. 그러니까 각 섹터 제약바이오 일부, 그다음에 또 일부 또 IT라든가 또 심텍도 좀 좋았었고요. SPG도 올라왔는데 로봇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정책주 위주로 이제 움직임 좋았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또 기관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종목들로 단기적 전략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약바이오주 일부, IT 소부장주 일부, 반도체주 일부, 로봇주주 일부 또 그렇게 좀 섹터 대장주 위주로 일부만 움직임이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내보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용두사입니다. 용두사입니다. 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미비하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만의 얘기인가요? 네 오늘만의 얘기예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요 근래 AI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이야기라고 평가하실까 봐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는데 그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출발할 때만 해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어제 뉴욕 증시랑 좀 커플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나 했는데 장막판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이런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제가 보는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비투 문제입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26조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지금 현재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7조를 넘는 매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이런 자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6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하고 또다시 또 가볍게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을 잡지 못하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이평선들을 좀 수렴시키고 다시 5일선이라든지 21선 정도는 올라타야 외국인들 수급도 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아서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보유를 하시면서 이 저점이 나오는 기간 조정 구간에 좀 몸을 움츠리시고 계시다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도 판단하시고 그리고 저점을 잡고 우상향 추세로 돌려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주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연말까지의 그러면 우리 전망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시장은 용두삼인데 요즘 우리가 되게 보란 듯이 시장이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연말까지의 전망 우리 이영빈 대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장 네, 아무래도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12월 한 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저점만 잡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8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술주들이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좀 궁금하실 건데 네.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신용융자 잔고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수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금 들어올 때 그때가 조금씩 회복을 할 거고 그리고 12월 달을 좀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CS2016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떠나서 지금 CS2016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섹터의 바닥권 종목을 여러분들이 또 사셔도 상당히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S2016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럼 말씀 좀 정리해보면 결국은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인하든 동결이든 결정이 될 때까지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로 갈 것 같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나오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이 좀 개선되는 시점,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도 그때까지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좀 보수적으로 네, 맞습니다.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강재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체감상 하락이다. 체감상 하락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합니다. 지수 자체는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을 마감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2%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대 강세를 보여주니까 지수는 방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라간 종목이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하락으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 단어를 집어넣을 때 그나마 순화를 한다고 해서 체감상 하락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좀 불안한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 네. 이게 다들 보시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밑꼬리를 안 잡고 종가와 시가를 중심으로 잡아버리는데 시장에서 박스권을 다들 이제 어떻게 잡으시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박스권 잡을 때는 이 종가와 시가 이 라인대를 기준으로 잡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출발한 위치가 딱 어디냐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큰 폭의 급락이 떨어질 때 박스권을 깬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박스권을 깬 건데
박스권을 깨고 어저께도 상승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급등 출발인데 딱 위를 맞고 떨어진 그런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거는 차트상에서 해석할 때 하락 이후에 되돌림 차트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디 하나가 더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되돌림 속임수 약간 이런 형태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열어둬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이게 하나 더 떨어진다 되면은 지수상으로는 이제 3,700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최소한의 마디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문제는 사실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외국인들은 이제 앞전에 10월 20일부터 매도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외국인들이 그때 매도했을 때의 가격대보다 아직까지는 지수는 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형 펀드 환매가 점점 커집니다. 앞전에 197조 8조까지 늘어났던 주식형 펀드 자금이 한 주 사이에 190조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네. 한 7, 8조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에서가 차익거래 말고는 사실 유입될 수 있는 돈이 현재는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까지 시장에서 또 어저께 MSCI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소화하기 위해서 베이시스를 높이면서 차익거래가 어저께 다 들어버린다가 돼버리니까 금융투자를 중심한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외인들은 매도하고 개인들은 신용이 너무 많죠. 차트 한 번만 또 잡아주시면은 네.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저는 지금 조바심을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앞전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올라올 때 이 밑에 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량이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은 대형주 끌고 왔었죠. 그러면 이때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를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어저께 MSCI 리밸런스 빼고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쪽의 매물을 소화하려면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분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1, 2% 정도의 추가 하락이 떨어진다 되면은 그때는 고가 대비해서 이게 8, 9% 정도의 하락이 됐기 때문에 신용 반대 물량이 약간 출회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선은 좀 더 조심하게. 그 사실 미국에서 AI 버블 논란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해소해주길 바랬지만 결국은 해소 못한 케이스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또 꺾이고 오히려 이제 구글, 알파벳이 이제 해소를 해줄 거다. 근데 결국 그냥 넘어간다가 되는 거지 해소된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그 다음 달 초까지는 전 12월 첫째 주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그래봤자 이제 1, 2주입니다. 그러니까 1, 2주 정도는 좀 그래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강지현 대표는 시장에 대한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네. 그것을 전제하에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12월 달이고 그거에 대한 반등은 1월부터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2월 첫째 주. 첫째 주.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럼 아까 진짜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앞서 말씀 오늘 25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끼케야 첫째 주라고 하면 정말 넉넉적에 해봤자 한 7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우리 금리 인하 얘기했잖아요. 네, 네. FOMC가 딱 12월 둘째 주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 이제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얘기할 때 그래요.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했었다가 미증시가 빠지고 나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 기대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계성 요인이 많지 시장 긍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았을 때는 한번 떨어지고 나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래요. 그때 또 저값에서 들어와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가 또 우리 본선 결과 경기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 주까지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관점입니다. 좀 뭐 다 비슷하긴 합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하락의 폭이 좀 더 깊게 보느냐 아니면 그냥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순하게 어느 정도 일적인 조정의 폭으로 보느냐 이 정도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변곡점은 뭐라고 할까요? 12월에 있는 금리에 대한 발표. 그렇죠?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시장이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요 단 며칠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긴 시각적으로 시장을 봐준다면 어떤 전략이 대표님 볼 때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요즘 딱 시장을 보면은 사실 신고가를 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주도 중심에 섰다라는 그 시총상의 대형주들도 기본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최소 10%, 많게는 20% 이상의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빠진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빠지니까 기회다라고 해서 좀 급하게 움직이시는데 시장이 오늘도 보다시피 최근 보다시피 계속 음봉입니다. 계속 음봉이라는 얘기는 아침에 높게 출발해도 다 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좀 말씀드리신 게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실 줄 아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700대 정도를 보고는 있는데 이게 시장이란 게 우리 이번에 4,200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줄 사실 예상한 부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시장이 3,700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그래도 현금을 조금이라도 한 1-20%라도 만들고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내용으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이슈, 어떤 이슈인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12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81%, 목소리 커지는 비둘기파입니다. 12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살아났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 환율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단기 과매도라는 시장 분석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파트너들의 의견 만나보시죠. 네, 12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81%, 목소리 커지는 비둘기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의견들이 너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휘둘리는 건지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지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 80% 시장에선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슈 이영빈 대표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영빈 대표의 의견 들어보고 추가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앵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금리 인하 12월 달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만 해도 동결 쪽이 동결 무게 쪽이 추가 좀더 무게 쪽 훨씬 네. 많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동전 뒤집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지금 금리 인하가 80% 이상을 좀 넘어가는 이런 지금 확률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FMC가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확률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글, 그러니까 구글발 모멘텀이 또 나왔기 때문에 AI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재확산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뭐 우려감, 그다음에 뭐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강하게 못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의 시간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차를 좀 두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12월 9일 FOMC 전에 전부터 해서 조금씩 유동성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다시금 기간 조정 이후에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80% 올라간 부분들은 기술주들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맞다. 다만 오늘 국장은 시간차가 좀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내일 우리 시장에선 금리 인하에 네. 대한 무게추가 다시 옮겨간 부분에 대한 수혜를 내일 우리 시장에선 볼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이라는 게 당장 내일이 아니라 좀 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지금 저점을 잡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지금 60일선까지 하방이 열려 있는 이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수급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잡는다라는 부분들은 5일선이라든지 11선 이 부분을 다시 캔들이 올라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12월 9일 전에 좋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에 관련된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주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섹터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좀 기대감이 가능한데 금리 인하의 이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기대감이 커짐으로써 그쪽 섹터 위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건 역시나 IT 쪽. IT인데 반도체도 좋지만 아무래도 저는 12월 달은 네. 그래도 기술주 중에서는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예. 그 이유는 이제 CS2016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때 성수기처럼 올라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앞서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에 관련한 상당한 좀 이 투자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 또 접근하신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그 시기는 그럼 지금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아니면 지금 이것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예,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로봇주들도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1선가 부근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61선 터치 전에 분할로 좀 매수를 들어가시면서 12월 달부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것 또한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던 것이 정말 확인이 되고 모아가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오늘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12월 말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부탁드렸잖아요. 네. 그 종목은 어떤 섹터에 선택하셨을까요? 네, 로봇입니다. 로봇. 네. 그럼 잠시 후에 한번 네. 그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1% 높아졌다라는 이슈 헤드라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다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없으신가요? 네. 우리 강재원 대표도 없으시고요. 네. 그럼 이강호 대표도 없으셔야 되는데. 첨언을 해볼까요? 그래요. 첨언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네.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이 좀 호재에 대한 뉴스가 좀 너무 둔하게 느껴진다. 그렇죠.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네. 이런 말이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지난주보다 또 지지난주보다 내렸는데 변동을 보이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를 두고 호재성 뉴스가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템포 조절 좀 필요하다. 템포 조절 필요하다. 조급하게 보지 말자. 그래요. 만약에 오늘 장에서 장 초반 때 어제 미증시 활짝 놀라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사실 결과론적이지만은 장 끝날 때쯤에는 사실 좀 힘들게 마감을 하셨을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에 빨리 반등하고 싶기는 한데 시장 자체가 조금 템포 조절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조급한 매매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마음을 조금 네. 여유 있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요. 골이 네. 깊으면 또 산이 높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요번 산에는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산만 높았다라는 느낌을 그런 체감을 많이들 네.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이 뭐라고 할까 인고라는 말을 했을 때 야 내가 더 이상 참을 데가 어디 있어라는 네.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해주신 말씀 좀 잘 유념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여기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블랙을 넘은 TPU, 구글 왕의 귀환입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TPU를 외부 기업에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메타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엔비디아가 구축한 AI 칩 독점 체제에 균열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블랙을 넘은 TPU, AI 반도체 구글 저전력집 경쟁 급부상, 결국 구글 왕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해봤는데 이강호 대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 사실은 독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그런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이게 다양한 구도 체제가 돼야지 가격 경쟁력도 네. 생기고 다변화도 네. 생기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포커스는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를 좀 무너뜨리겠다 구글이 뭐 이런 도전장과 같은 느낌을 시장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얼만큼 덕이 될 것이고 얼만큼 피해가 될 것인지 네. 이게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걱정의 요인은요. 네.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불안하면서도 엔비디아 위상이 분산되는 건 또 시장의 악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AI 거품론이 또 심화될 것이고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어떻게든 납품하려고 줄 섰던 것처럼 그렇죠. 엔비디아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공급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경쟁 체제가 새로 생긴다. 근데 저는 이건 큰 걱정은 아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대표님. 이게 득과 실을 따지자고 한다면 네. 우리는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말씀해 준 대로 거래를 트기 위한 네. 엔비디아에게 들어가기 위한 그런 네.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들어간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기업 구글이라는 데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대표님 보시는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득이 더 많죠. 득이 더 많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면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네. 궁금한 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사글의 요지를 보시면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칩이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의 버금가게 칩의 성능을 보이고 또 블랙웰의 위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저전력에 대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주변 기업들에게도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반 엔비디아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좀 위축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도 물량 완판됐다라는 이야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만들었던 요 뉴스를 내용을 보시면은 TPU라는 것 자체가 에이직 반도체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것인데 네. 서버용에도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이직 반도체와 같이 앞으로 뭔가 이 NPU, 그러니까 좀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칩 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엔드급에 대한 고성능 칩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서버용으로 해서 대형 반도체 같은 로직이 아니더라도 작은 소량, 그러니까 그 소규모의 칩으로도 AI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뒤처지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차기 제품으로 블랙웰을 준비하고 있고 네. 차기 개발로 해서 루빈, 또 그다음에 루빈 CPS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루빈 CPS가 지금 구글이 만들고 있는 NPU 혹은 에이직 반도체용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에 줄 서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지금 최근에 AI 거품론이 나왔고 또 이 엔비디아에 대한 채권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말은 크게 키워졌지만은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 협력 이야기, 파트너십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물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공급이 부족했고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공급이 촉박하다 보니까 재고는 점점 축소되고 있고 단축되고 있어요.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요 엔비디아에 대한 제품을 기다리는데 정말 긴 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면 구글 같은 기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애플이라는 기업들 뭐 여러 기업들이 이거 우리가 그냥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화된다? 그러면 그 만드는 칩을 어디서 만들까요? 이거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네. 그 아마 많은 분들이 GPU는 뭐 SK하이닉스가 협력 업체다 이렇게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거예요. TPU는 이라는 질문을 바로 드릴 것 같아요. 네. TPU도 우리 기업들과의 어떤 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저도 깊숙하게 이걸 루트를 알아보진 않았는데 네. 파운드리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구글이 자체적으로 그렇겠죠? 생산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TSMC와 연결되어 있는 게 맞고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이건 좀 이야기 드리고 그래요. 싶은데 사실 우리 기업 중에서요. 구글이 원래 모바일 AP를 만들 때 그 생산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산뿐만 아니라 패키징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ISC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몇 회사들이 그래요. 그 테스트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꼭 TSMC 쪽에 넘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추후에 AMD라든지 보드컴이 자체 칩 개발하잖아요. 이거 삼성전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회는 많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계속해서 협력 관계, 파트너십,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면은 AI 거품, 그냥 거품이라고 해도 더 큰 거품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저는 괜찮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증설에 대한 기회가 계속 생길 것이다. 나온다면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바꿔서 갔거든요. 그래요. 새로운 공장, 예를 들어서 평택의 P5 공장도 바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온다면은 여전히 AI 쪽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의견, 요거는 네 분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는 앞서서 본인의 입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죠.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글의 TPU의 등장, 이게 우리 IT 업계 쪽에 득이 될 것 같다. 엔비디아로 통하던 우리 반도체 업계였는데요. 우리 오히려 득이 될 것 같다. 오, 아니다. 그래도 엔비디아의 이 독주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우리는 좀 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은 O, 실은 O. 그렇죠. 득은 O, 실은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대표도 아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게 이렇게 갈리네요. 또 두 분은 그래도 득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두 분은 또 아니라는 의견인데 어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 예전에 딥시크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완전 저사양 또 저가격으로 엔비디아의 또 오픈 AI의 챗 GPT를 능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데 약간의 노이즈로 부각되면서 또 좀 내려왔던 결국에는 사라져 버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요번에 GPU를 대체할 TPU 쪽 AI판을 뒤흔드는 제미나이 3.0 얘기 좀 나오면서 지금 뭐 알파벳이 지금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이제 메타가 구글의 이 칩을, 그러니까는 TPU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이 아성을 아직까지는 한 번에 무너뜨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노이즈가 좀 굉장히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채택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오히려 다수의 IT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이수페타시 정도만 TPU 관련된 정보도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기사를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 들어간 것은 챗 GPT. 그렇죠. 그리고 제미나이의 칩이 들어간 건 구글의 TPU 이게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제미나이가 좀 더 앞선다라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자신감도 또 시장에서 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안인기 대표 의견 들어봤고 이영빈 대표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영빈 대표는 아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반응을 했습니다. 이 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TPU가 들어가는 인쇄로 기판을 인쇄로 기판에 공급 물량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다. 아무래도 캐파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바로 이제 인쇄로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가 오늘 상당한 좀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구글이 설비 투자를 연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까지 밝혔던 만큼 아무래도 캐파가 커지게 되면 좀 수혜를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 강재원 대표의 반대 의견 또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이강무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용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딱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누가 뭐래도 미국에서 이 AI를 끌고 올라왔고 GPU에 독점한 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엔비디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 GPU를 쓰지 않고 자체적인 칩을 늘린다가 될 경우 엔비디아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누려오고 있었던 영업이익률 70% 이거를 수성할 수 있을 거냐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70%나 영업이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 많아 생긴다 되면은 그러면 엔비디아가 결국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AI 거품론이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엔비디아의 좀 부정적인 뉴스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아까 이강무 대표님 말씀하신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출발은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지만 오히려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즉시 좋은 쪽이 있고 또 나쁜 쪽이 있고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시장은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좀 보는 성향이 좀 있다라는 네.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이게 오히려 AI 거품론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할 수 있는 이슈를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두 기업 간의 경쟁으로 그냥 네. 치부하고 말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할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들어볼까요? 구글이 저 TPU 공급이요. 빨리 못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4나노급인데 네. 저 정도로 가면은 3나노, 2나노로 가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앞설 필요 없다. 네. 그걸 시장에서 알아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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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 정도로 이번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2조 7천억 원 셀코리아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12조 7천억 원 넘게 팔면서 5년 만에 월간 최대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환율 불안과 수급 부담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번 매도가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 파트너들의 분석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이슈는 11월 12조 7천억 셀코리아 역대 최대 기록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안인기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거 되게 마음 아픈 얘기네요. 이게 보면은 12조 7천억 외국인 순매도인데 이게 2020년 3월 코로나19 당시 기록한 역대 최대 월간 순매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빙산의 일각이다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냥 역대 지표로만 봤을 때는 최대다라고 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안인기 대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상방을 보는 사람은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는 커버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시장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 외국인 매도가 예사롭지 않다. 한 번 더 시원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방론자의 포지션도 있겠지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11조 2천억 매도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열심히 매수하고 또 매도 쳤던 것들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오히려 그 물량 고스란히 매수를 했습니다. 11조 2천억대.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10조 원대 매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출회된다면 시장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기관들이 좀 커버가 된다면은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매도 물량 확대보다는 줄어들면서 또 일부 기관들이 좀 매수하거나 혹은 또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11월 말 남은 기간 혹은 12월 달에 매수가 가담된다면 시장은 또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결국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나와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앞으로는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매수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도 쳤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의 우하향 전개되는 그런 과정.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13조대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환율은 좀 안정을 좀 보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글로벌도 지금 어느 정도 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려왔잖아요. 다시 네. 한번 개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으면 오늘 또 의미 있는 한 500억대 매수가 좀 가담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3주대 외국인들 매도가 출회되는 이 시장은 충분히 조정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제는 외국인들 매수가 가담이 된다면 빠르게 시장 돌아설 수 있다. 그래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투심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우리 시장에 에이펙이 끝난 이후에 모멘텀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 말씀에 일단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의 투심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시장만의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네. 그걸 기대해 볼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은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없어요. 그렇죠. 가격 메리트 정도?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이 먼저 좀 돌아서고
그다음에 환율 안정. 근데 지금 이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엔화도 약세고 위안화도 네. 약세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약간 한 발 빼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살짝 휘청거렸다가 네. 뭐 3,800 이탈되거나 3,750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그때 가격 메리트 저점 매수세 가담되면서 다시 한번 대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기다린다면 지금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좀 차분한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우리 시장이 반도체 AI로 시작이 돼서 반도체에 너무 푹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G20 정상회의들을 좀 보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네. 모멘텀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MOU 체결도 있지만 네.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이쪽 반도체 쪽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연말에 가면서 또 각종 규제에 대한 혜택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정부에서 계속 뭐 3법 개정안 얘기 좀 나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환율 하락을 위한 또 수합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를 기관들이 좀 잡아내고 있는 상황. 물론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추가적으로 막 10조 이상 매도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금 21선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좀 진정된다면 그래요? 저는 또 글로벌도 좋아지고 환율 안정되고 실적 개선 기대감 또 두루두루 또 한 번은 대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보시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 있으면 또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첨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좀 첨언해드리자면 그래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라는 성향이 있는데 외인들의 매도가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다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 전체를 파는 게 절대 아니고 대부분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파는 건데 그래요. 하이닉스 외국인들 평균 단가가 거의 20만 원 초반이나 그 이하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만 원, 60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 실제로 보이는 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외인들이 샀던 금액 대비하면 저기에서 3분의 1 정도는 축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제가 방금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이 차익 실현할 만한 게 사실 뭐였느냐라고 보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주로 이 산업재 쪽 이쪽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차익 실현이 대부분이 외인들의 좋습니다. 매도에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단순하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역대 최고다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빠질 때 외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지 그렇죠. 지금처럼 막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숫자만 보고 외국인들 셀코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과한 편이다 이렇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속지 말자. 네. 이런 말씀. 그리고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다라는 말씀도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헤드라인 11월 12.7조 셀코리아 역대 최대 기록 속지 말자 이걸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된 네이버,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 외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국내 1위 간편 결제 플랫폼과 1위 가상자산 거래소가 합쳐지면서 쇼핑과 결제,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초대형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두 기업의 합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파트너들의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게임 체인저 된 네이버입니다.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 왜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강지현 대표가 준비하셨죠?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전에 이제 네이버가 두나무와 합병한다는 이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합병이 가시화되었고 비율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향후 우리나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개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때 그동안 네이버가 카카오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던 부분이 가상화폐 시장 이쪽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이 부분을 충족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린다 했을 때 네이버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두나무에 관련된 게임처된 네이버 두나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이슈 갖고 이야기해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바로 살펴보시죠. 자, 9위권부터 보면요.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눈에 띕니다. 5위권도 엄청날 것 같은데 5위권 살펴보시죠. 네, 5위 보시죠. 홍희진 파트너 ISC로 무려 20%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다음으로 4위는요. 또 홍희진 파트너네요. 케어젠 21%대 기록하면서 4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만나보시죠. 3위 최인석 파트너 한라캐스트로 22%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네, 다음으로 2위는 안인기 파트너네요. 천일고속 무려 34%대 종목 수익률 달성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는 보시면요. 김정기 파트너 계속해서 SPG로 1위를 지켜냅니다. 48%대 수익률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높은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을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부터 공개합니다. 5위는요. 네, 김용덕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4위 보겠습니다. 네, 김대복 파트너가 차지합니다. 네, 이어서 3위는 바로 확인해 보시면 네,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2%대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2위는요. 와, 보시면 오늘 출연하신 안인기 파트너 2위로 올라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1등은 누가 차지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본선 저희가 10위부터 2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순위 5위부터 2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의 1위는 과연 누구인지 오늘의 1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박우신 대표입니다. 계좌 수익률 3.09%. 오늘의 계좌 수익률 3%대로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우신 대표님 저렇게 잘하실 필요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오늘의 1위를 박우신 대표님이 차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 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강무 대표님. 이강무 대표님은 우승자로서 나오신 거고 감독님으로 나오셨으니까 한 종목이죠? 네. 맞나요? 혹시 몰라서 두 종목을 가져오긴 그럼 했습니다. 두 종목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 안에서 그래도 이제 성장에 대한 포인트로 성장. 해서 IT 계열을 준비해봤습니다. 성장에 대한 포인트 두 종목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PG 종목 가져왔고요. SPG.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수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움직인다면은 뭐 가치주에 대한 생각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색깔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러면은 단연코 AI 로봇이 필요하다. 로봇 수혜주 중에서 SPG를 가져왔고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LG 계열사에 대한 공급 이슈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유일 로보티스, 현대모비스 그러면은 삼성, SK, 현대까지 모두 다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인 거죠. 확실한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먼 시각으로 보시면은 좀 더 큰 상승 나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SPG를 말씀해 주셨는데 SPG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김정기, 최인석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ISC인데요. ISC. 일단 최근에 와서 소켓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아마도 좀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이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높은 영업 이익률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ISC는 최근에 HBM용 테스트 소켓 때문에 실적 폭발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HBM에 공급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주와 매출은 이제부터다. 그래요. 여전히 뭐 4분기 내년도를 생각한다면은 추가적인 레벨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ISC도 원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ISC는 홍희진 대표가
참여한 홍희진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 또 종목 살펴볼 텐데 일단 본인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원픽해 주시고요. 네. 다른 참가자의 종목 원픽인데요. 본인의 종목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종목 중에 천일고속입니다. 천일고속. 와, 네, 최근에 좀 굉장히 뜨겁죠. 이 핫한 이 종목을 잡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어저께 상한가 출발하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좀 저점에서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부 좀 잡혀가지고 좀 움직임 좋았었고요. 경고 종목 되면서 내일은 아마 거래 정지됩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날 다시 한번 거래 재개될 텐데 목요일 정도의 고점이 마지막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적 상승인 고점 매도 전략을 좀 취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뭐 서울 고속터미널 60층 규모의 주차장복합 빌딩으로 재개발 가능성. 그래서 천일고속이 서울 고속터미널 지분을 16.67%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네. 뉴스에 의한 상승이 나왔던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일고속 본인의 종목 원픽 만나봤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네.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개선, 그다음에 성장성 부각, 그다음에 우상향 기대. 그래요. 네.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체 조직 재생 의학 쪽에 프리미엄 재생 솔루션 리투오 굉장히 또 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넘어와가지고 또 같이 또 시술을 좀 받고 핵심 시술 코스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횡보한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 현재로서부터 한 15%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한다면 저는 눌림목 조정 시마다 저점에서 매수도 긍정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LNC 바이오 어떤 분의 종목인 줄 아세요? 뭐 민경무 대표 아닐까요? 알고 맞아요? 계시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민경무 대표의 종목이 바로 LNC 바이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서 이제 원픽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네,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이닉 솔루션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 피지컬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까지 좀 과도한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금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 세우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차트 보시게 되면 사이닉 솔루션이 피지컬 AI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눌렸는데 오늘 저점을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음봉대 또 진입을 하신다라면 또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이닉 솔루션 우리 이영빈 대표의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제 다른 분들의 종목 중에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하나 원픽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선별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모멘텀. 네. 모멘텀. 네. 그래 어떤 종목인가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대한전선. 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AI 성장 기대감에 재확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제 구글이 좀 트리거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각종 전력기기 관련해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또 눌렸다가 눌림목 구간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만나봤는데 대원전선은 우리 정혜영 대표님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만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요. 정혜영 대표님의 종목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서 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까요? 네,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그래요. 뭐 간단하게 실적 좋고 싸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현대차그룹이 재진출한다 이런 이슈도 좀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엔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도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해서도 역시 주차 로봇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인의 종목의 픽은 현대위아였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인데요. 참여 선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좀 안정성 있는 거, 그러니까 안정성. 시장 자체 좀 불안하니까 안정성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익률 대인데 안정성 있는 종목이 있겠느냐? 근데 요즘 장을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네이버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갖고 계신 종목이라서 또 이번 기회에 또 설명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은
지금 네이버가 지금 상단 자리대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자리대를 이번에 뚫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25만 원 자리대 이하에서는 매수 진입을 하면 좀 좋은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대에서 윗자리로 간다면 이번에 돌파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야, 수익률 대회에서 네이버 보기 참 힘든데요. 뭐 SK 하이닉스도 봤고 ETF도 봤는데 뭐 네이버 정도야라는 또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네이버는 김우식 대표님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단 연말까지 봐야 된다. 요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이강무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선별 기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말 이벤트. 연말 이벤트. 네. 바이오 갖고 왔습니다. 바이오 좋습니다. 네.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토모큐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최근에 큐리오스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뭐 실험을 앞두고 전처리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실험과 또 연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가노이드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장이 되었을 때 수혜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포 관련된 현미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의 그 시장에 대한 선점을 잘했다. 그래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좀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장비 구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추세는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오름세 보였다가요. 네. 지금은 21선을 다시 한번 또 눌려서 턴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주가의 위치도 좀 안정적이다. 충분히 시장에 대한 하방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토모큐브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어떤 기준에 놓고 선별하셨을까요? 실적 성장성 수주 모멘텀, 실적 수주 모멘텀, AI 전력 인프라, 전략 인프라, 대장주, 대장주.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공개하셨네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50만 원대 한번 소개시켜드려서 또 100% 올라간 종목이었었죠.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실적이 좋았어요. 3분기 때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때 2,091억, 3분기 때 2,471억, 4분기 때는 2,800억 근접.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6,690억대, 올해는 1조 근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쪽에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또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 전력기기 수요 증가, 하여튼 긍정적인 어떤 수요, 그다음에 수주, 그다음에 실적 성장성, 또 메이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좀 눌려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지루합니다만 다시 한번 100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기대 보면서 저점 매수 유효하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멘텀으로 보고 선정했습니다. 모멘텀. 네. 좋습니다. 과연 이영빈 대표는 어떤 종목을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영빈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종목은요. 레윈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로봇 네.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9월에도 제가 진짜주식 3부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또 다시금 제가 삼성 로봇에 좀 집중을 하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른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CS2026에서 지금 피지컬 AI 부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이런 일정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향 로봇 공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 그리고 외형 성장을 또 지금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50만 원을 뚫는 이런 강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눌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적절한 로봇주 중에 그리고 삼성 로봇으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50만 9천 원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최근에 과도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정비례 상황에서 역배열 상황으로 좀 바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61승 부근에서 그리고 61승 부근부터 36만 원까지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될 수 있는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봤고요. 자, 이제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치주 원탑입니다. 가치주의 원탑이다. 네. 원탑 몇 개가 머릿속에 딱 지나가긴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그렇죠. 현대차네요. 현대차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네. 제가 이제 내년까지 우리 또 생각할 때 지금 자리대에서 100% 이상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할 때 저는 현대차가 딱 꼽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뭐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년 1월 달에 세스가 있죠. 세스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앞전에 잭슨과 엔비디아와 이제 MOU 맺었던 부분이 이제 합작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인도 사업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재평가를 받는 시점이 사실 언제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주식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29만 원 넘어가는 시점 그때부터가 재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사실 좀 편한 종목 왜냐하면 시장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강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현대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또 방송에서 못다한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네 분 다 준비하셨어요. 이강무 대표님 저는 아닙니다. 없으세요? 네. 그럼 네 분 다 준비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무 대표님은 없으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먼저 안인기 대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결국에는 메이저 매수주의 실적 좋은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메이저 매수주의 강력한 종목들 찍어내는 방법들, 그다음에 종목들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요. 제가 매일 아침에 또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 계속 6개월째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인기의 인기 종목 제 채널입니다. 유튜브 구독도 하시고 저랑 같이 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급등하는 슈퍼스타주를 네. 몇 종목 없는 그 종목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자, 이어서 이영빈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0% 이상 올라간 이런 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에 따른 수혜주, 그러니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장세에 따른 짧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 오늘 또 한 종목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수혜 종목들 그리고 또 내일 당장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강재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아니요, 저는 11시 45분입니다. 11시 45분, 1시간 뒤네요. 그렇죠? 1시간 한 반 뒤네요.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시장은 사실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조정이 끝난 이후에 저는 지금 무게를 어디다 두냐 볼 때 가치주에 무게를 둡니다. 금리 인하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정 이후에 가치주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1시 45분이요? 네. 이것도 참 헷갈립니다. 11시 반이면 반이죠. 12시도 아니고 애매하긴 한데 11시 45분이라고 합니다. 자, 안인기, 이영빈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우리 강재현 대표는 11시 45분입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목표가는 5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토모큐브입니다.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목표가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재현 파트너 현대차입니다.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국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본선 진출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내일은 어떤 참가자가 웃을지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